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한국사 박하늘입니다. 48회 한능검 시험이 실시가 됐어요. 시험 보신 분들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결과를 떠나서 그동안 한국사 공부하시느라고 길게는 한 달에서 두 달, 짧게는 일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이번 시험 문제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난이도가 지난 회차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능검 시험을 본 직후 그 당일날 올리는 유일무이한 해설 강의, 저희 박하사탐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한국사 공부 정말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요.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회차, 이번 58회 시험이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박하사탐 채널에서 이 개념교재와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 교재 두 권을 출간을 하면서 처음 맞이한 시험이었기에 굉장히 저도 좀 떨리는 마음이었고 굉장히 긴장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험을 지켜보고 함께 풀이를 해봤습니다. 중상 정도의 난이도지만 충분히 저희 개념 강의,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업로드하고 있는 이 개념 강의와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고득점까지 충분히 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했다는 점을 보면서 더욱더 좀 더 여러분께 홍보를 하고 싶어서, 영업하고 싶어서 교재를 한번 또 가지고 왔고요. 네이버 박하사탐 채널에서 이 박하사탐 검색하시면 이 교재 두 권 다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교재와 함께 다음 회차 대비하시는 분들 59회, 60회 그 다음 회차까지 저와 함께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58회 해설 강의에 대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난이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역시 인물사 문제가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인물사 많이 나오니까 잊지 마시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인물사 파트하고 이제 문화 파트는 좀 여러분 아실 수 있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죠. 정답은 보이지만 보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이 보기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설 강의는 해설 강의를 넘어서 실력 향상까지 되는 유일무이한 강의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점점 잊혀지지 않는 한국사가 될 수 있게 이번 회차도 빡세게 파이팅 하면서 여러분께 해설 강의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무기장착하고요. 본격적으로 이번 58회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중요한 거 놓쳤네요. 자, 여러분 이번에 저희 교재를 구매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저희 교재를 처음으로 이제 구매하시고 이번 회차를 통해 합격하신 분들,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또 인스타 또는 저희 유튜브 채널 댓글로 여러분 글 남겨주시면요, 10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벤트 아닌 이벤트죠. 10분. 그러니까 여러분 블로그나 인스타 또는 SNS, 저희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 글 남겨주시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10분께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그런 이벤트 이제 진행할 거니까 꼭 여러분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도 진행할 거고 그 다음 회차 때도 진행을 할 거라서요. 사실 이 58회 심화해설 강의는 합격하신 분들보다는 다음 회차를 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께서는 꼭 반드시 합격하셔서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가셔서 기프티콘 받으시면서 합격의 즐거움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본격적인 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역시 선사시대 문제죠. 1번 선사시대 문제입니다.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문제가 되겠는데요. 키워드 찾아야죠. 부산 동삼동 유적, 좀 어렵죠? 이걸로 풀 수 있는 건 이제 공무원 한국사고, 우리 한능검에서는 여기 나와요. 빗살무늬 토기, 농경과 정착 생활의 시작, 신석기 문제 나와 있네요. 빗살무늬 토기에서 신석기를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키워드 드리는 게 요거죠. 빗살무늬 토기, 요렇게 생긴 거. 지금 여기도 끝이 뾰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끝이 이렇게 뾰족하고요. 요거 이렇게 뒤집으면 신석기라고 쓰여 있잖아요. 저희가 드리는 박하사탐 키워드 신석기. 이게 조금 나는 이게 너무 싫다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신석기라고 계속 토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왼쪽에는 갈판과 갈돌까지 사진을 통해서 신석기, 간석기임을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 찾아볼까요? 1번. 자, 여러분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잖아요.
농경 목축의 시작. 동물 가죽 입고 농사를 지으면 땀띠 납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의복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옷을 해 입었음을 알 수 있는 유물,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가락바퀴를 이용해 실을 뽑았다. 신석기 정답 1번이 되겠네요. 1번 정답이었어요.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한 것은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고, 명도전 반량전은 춘추전국 시대 화폐입니다. 이 화폐가 유통된 걸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철기 시대에 우리도 중국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거푸집은 청동을 담는 틀이에요.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 모두 거푸집이 사용되었는데 세형 동검이죠. 요거 함정이죠, 여러분. 청동기인가 보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비파형 동검이 청동기가 되겠고요. 비파형 동검이 청동기. 지금 나와 있는 세형 동검은 철기입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2점으로 나오면 이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제가 키워드 드리잖아요. 비파형 세 글자, 청동기 세 글자, 세형 두 글자, 철기 두 글자. 글자 수로도 충분히 여러분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세형동검 철기입니다. 철기. 5번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 말 그대로 철기 시대의 유물이 되겠습니다. 1번 신석기. 동물 가죽 입고 농사 지으면 땀띠 나니까 농경의 시작과 함께 의복 생활도 시작됐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선사시대 문제 1번이었고요. 2번 문제 가볼까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상 출제가 되는 고조선 또는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가 되겠죠. 자,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데, 자, 고조선 문제입니다. 자, 키워드. 우거왕 보이시나요?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 이 우거왕이 키워드였어요. 우거왕 때 한무제 침공으로 왕검성이 함락당하면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었죠. 이 우거왕과 한무제, 한군현을 설치하였다.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와 있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빈출이죠, 이런 것들은. 자, 1번. 동맹하면 제가 항상 키워드 드린 거. 동무야, 고동색 부영 아파트에서 만나자. 동명왕에게 맹세하다 고구려의 제천 행사. 고구려 동맹 고동색 부영 아파트에서 만나자. 2번 신지읍차 신지의 시옷 가지고 오시고요. 사만의 지배자 명칭이 되겠어요. 자, 3번은 일책 12법 연필 한다스법이라고도 하죠. 12배로 배상을 해야 되니까. 자, 부여의 일책 12법이 되겠고, 다른 부족을 침범할 경우 소나 말로 변상해야 되는 책화는 동해의 풍습입니다. 동해. 자, 요 4번은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다음 회차 때 충분히 4번이 정답이 되는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자, 5번 중요한데요. 자, 고조선은 상, 대부, 장군이라는 준왕 시기에 중국식 관직명을 사용했습니다. 정답 5번이고,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자, 고구려의 경우에는 상가 아래, 상가, 고추가, 이런 직책이 나와요. 대가하고 대가. 대가 밑에 상가, 고추가라는 직책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 상가, 고추가 요즘 헷갈리잖아요. 정확하게 관직명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요. 섞어서도 얼마든지 출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조선의 준왕 시기 중국식 관직명 상대부 장군의 관직을 두었다. 고조선 5번이었고요. 워낙 많이 다른 부분이라서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사 개념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해설 강의를 보면 도움이 안 됩니다. 개념을 정리를 하시고 나서 보셔야 되겠고요. 시험을 다 보신 분들은 혹시라도 실수하셨다면 해설 강의를 통해 오답 정리 확실하게 해주시면서 이번 해설 강의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입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죠. 배경이에요. 자네 들었는가? 백제의 동성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였더다군. 백제가 사신을 보냈고요. 오른쪽에 마립간인 걸 보니까 신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백제와 신라의 혼인 동맹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림으로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있고요. 백제 근초호황에 의해서 고구려를 원망하며 죽은 고국원왕 전사 소수리망이 백제를 불태울 것이다. 불교태학 율령반포,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으로 들어가면서
고구려 장수왕 때 남진정책을 통해 압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자 백제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비유왕 때 신라 물지마립간과 동맹을 체결하죠. 비눌동맹 아니겠습니까? 비눌동맹. 비눌동맹. 나제 동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동맹을 체결해서 갑니다. 자, 그러나 결국에 장수왕 굉장히 오래 살았죠.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괴로운 왕이 하나 있었어요. 백제 계로왕이 전사해버리고 전쟁에서 죽었죠. 수도 위례성이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하고요. 웅진천도.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백제 지금 나와 있는 동성왕 때 신라의 소지마립간과 혼인동맹으로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됐죠. 이거 제가 키워드 이런 식으로 드리는데요. 개념에서 결혼해서 성이 같아졌다. 동성왕 때 혼인동맹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배경이니까요. 장수왕의 남진정책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1번 버풍왕이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훨씬 더 좀 더 뒤로 가는 6세기 이야기가 돼야 되겠고 2번 장수왕이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됐다. 계로왕이 죽었다. 그래서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혼인동맹 실시하였다. 2번 정답이죠. 3번 김유신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7세기 삼국통일 과정에서 다루는 부분이 되겠고요. 4번 이 영양왕 온달장군 하면 평원왕 때 활동을 하다가 영양왕 원년에 아단성 공격을 하며 전사를 하고 말았어요. 이 온달이 활동했던 시기도 6세기에서 7세기가 되겠어요. 6세기에서 7세기. 이때는 5세기죠. 지금 5세기. 시기가 맞지 않고 김춘추의 나당동맹도 7세기가 되겠네요. 뒤에 나오는 얘기. 몇 세기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우리 삼국의 왕들 한 방에 정리해드리지 않습니까? 순서와 흐름을 통해서 파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연도 암기하면 한국사 정말 싫어집니다. 뭐 몇 세기 이건 그냥 크게 뼈대 잡을 때 요 정도 간단하게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얘는 사실 여러분 이거 몇 세기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배경이니까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혼인동맹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할 수 있겠죠. 3번은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겠고요.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울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해설 강의를 통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지 버튼을 활용하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자, 4번입니다. 가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 하나 나왔어요. 3점입니다. 4번.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령하여 가를 공격하게 하였다. 진흥왕이 전투를 벌였던 게 진흥왕 문제. 먼저 백제 성왕을 전사시킨 관산성 전투가 있고요. 근데 백제 멸망은 아니잖아요. 지금 멸망이니까. 백제는 아닙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진흥왕이 멸망시킨 나라 바로 대가야죠. 대가야를 병합시켰어요. 진흥왕 시기에 멸망한 나라 대가야에 대한 특징입니다. 가야 하면 여러분 뭐죠? 가야 철. 가야 하면 철이 풍부하다. 요거 핵심이 되겠고요. 자, 1번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경위를 찾아본다.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죠. 당나라가. 2번 22단무의 왕족이 파견된 목적을 알아본다. 백제 무령왕 시기에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왕족 22명을 지방으로 보내서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백제 웅진 시기 무령왕 때 특징이 되겠고요. 3번 삼성육부는 발해 문왕 때 문물수용 문왕 우리 이렇게 공부하죠. 문물수용 문왕. 4번 최고 지배자의 호칭이 이사금이다. 이사금, 입금, 임금의 어원이죠. 치아가 제일 많은 연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왕 아니겠습니까? 왕. 이거 지금 4번 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참 얼마 이렇게 우리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순으로 가고 지증왕 때 왕호칭으로 쭉 이어집니다. 요즘 진흥왕이니까 4번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5번 금관가야는 김해 지역에 있었기에 광개토대왕의 타격을 받고 세력이 약해지고 대가야는 내륙 지방인 고령 지역에 위치했기에 광개토대왕의 공격에서 피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후기가야를 대가야가 이끌게 됐어요. 5번이 정답이네요. 대가야가
내륙 지역의 고령 지역에서 연맹의 중심지 후기가야를 이끌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가야 문제도 요새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4번은 진흥왕뿐이 아니고 가야 문제였어요. 가야 문제. 자, 5번 가볼까요? 5번. 밑줄근 전투가 벌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고구려의 대외항쟁 문제입니다. 고구려 대외항쟁 문제. 여러분, 이 고구려의 대외항쟁 하면은, 자,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죠. 그러자 고구려가, 저 나라 분명히 내부를 이제 수습하고 우리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요서지방 빵! 선제 공격 날려요. 그러자 수나라 1차 침공과 2차 침공이 단행됐죠. 이때 영양왕 시기입니다. 영양왕 시기에 우리의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으로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수나라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는데 우리가 을지문덕 장군의 활약이 있었지만 수나라와의 전쟁을 통해 고구려의 힘도 약해지고 혼란을 수습해야 되겠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요 영유왕 시기로 들어가면서 당나라하고 초기에 친선관계를 체결합니다. 친선관계. 근데 이것이 못마땅한 인물이 하나 있었죠. 당나라가 쳐들어올 거라는 소문을 계속 내고 있는 연계의 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당나라의 침공에 대비를 하다가 정변을 일으키죠. 연계소문의 정변. 영양 폐위시키고요. 허수아비왕, 보장왕을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대망리지 자리에 올라선 연계소문이 당나라의 대당 강경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나라의 태종이 군대를 보내면서 안시성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안시성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조인성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양만춘 장군으로 알려져 있는 안시성 성주와 영화 안시성에서 우리 공부를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자, 그러면 배감성이 나와 있고요. 당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침입했다. 안시성 싸움이라, 여기도 안시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안시성 싸움. 보장왕 즉위하고 연계소문이 대망리지로 대당 강경책을 펼치고 있을 때니까 4번이 정답이죠. 조금 디테일하게 나왔네요. 다또는 라가 좀 헷갈리셨을 텐데 요 흐름만 잘 파악해 두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혹시라도 헷갈리신다면 저희 박하사탐 리뉴얼한 30분 때려잡기 개념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50문제를 가야 되다 보니까요, 말이 조금 빨라지고 있는데 훨씬 좀 또박또박 할 수 있게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볼까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6번 문제입니다. 백제의 남은 적군이 사비성으로 진입하여 항복해 살아남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하였으므로 사비성으로 진입하고 있대요. 유수 유인원이 당과 신라 사람들을 보내 이를 내쳐서 쫓아냈다. 당 황제가 좌해중랑장 왕문도를 웅진도독으로 삼았다. 자, 백제가 멸망한 순간이네요. 사비성이 함락당하고 백제가 멸망당했고요. 밑에 키워드는 백강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600년 이상의 역사, 백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죠. 백제 멸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하얀 복도가 불 꺼진 깜깜한 복도가 되더라. 백복도가 흑복도가 되더라. 흑지상지 복신 도침의 부흥운동, 그리고 플러스 외구의 지원, 이렇게 들어오죠. 마지막 백강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백제부흥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백제멸망과 백강전투 이 사이에 지금 흑복도가 나와줘야죠. 백복도가 흑복도가 된다. 문제 한번 가볼까요? 흑복도 3번 보이네요. 백제부흥운동.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1번은 민물고기 수염 달려있는 매기전투, 나당전쟁이고요. 자, 순서 항상 나옵니다. 다음 회차는 안 나오겠지? 무조건 나와요. 항상 여러분, 신라의 삼국통일과정, 고려의 건국과정, 조선의 건국과정, 이거는 거의 단골이죠. 백제멸망, 백제부흥운동, 고구려멸망, 고구려부흥운동, 나당전쟁, 신라의 삼국통일, 요 순서입니다. 계백이 이끄는 군, 이건 뭐죠?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후삼국시대.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왕으로 책봉되었다. 이게 함정이었는데 얘는 고구려 부흥운동 당시에
당나라가 배신을 하자 신라가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해주면서 손을 잡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과 나당전쟁 사이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되겠어요. 정답은 백북도가 흑북도가 되었다. 흑지상지 목신도침 3번이 정답이었어요. 백제 부흥운동, 즉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6번 문제는 여러분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문제를 할 수 있겠죠.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문제. 자, 7번 한번 가볼까요? 네, 여러분 칠판이 좀 깨끗해져서 많이 놀라셨죠? 제가 문제를 다 풀고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단어 하나를 잘못 봐서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요. 다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래에서 왔습니다. 7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바로 다시 8번으로 또 이어지도록 할게요. 자, 7번 한번 볼까요? 밑줄 그은 시기, 신라의 경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일본의 귀족들이 신라에서 들어온 물품을 매입하고자 그 수량과 가격을 기록하여 일본 정부에 제출한 매신라 무례라는 문서입니다. 이걸로 풀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풉니까? 너무 어렵죠. 자, 근데 통일을 이루고 구주 오서경을 설치한 이유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통일신라 시대구나. 통일신라 시대. 자, 통일신라 시대 경제예요, 경제. 통일신라 경제 문제. 통일신라 경제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병란도는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고요. 통일신라 하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울산항, 당항성, 청해진. 울산항, 당항성, 청해진. 발해는 발해 5도. 고려는 병란도. 요거 핵심이죠. 1번 아니고 2번. 신라는 세금을 걷기 위해 지방 촌장을 시켜서, 촌주를 시켜서 3년마다 뭐 뽕나무, 잣나무, 뭐 노비의 수, 말의 숫자 이거 다 조사했죠. 3년에 한 번씩 조사한 촌랑문서를 통해 수치를 했어요. 이거 모두가 쉽게 풀 수 있는 2번이 정답인데 3번 철하면 가야. 단어로 정리해야 되겠죠? 지하철이 아니라 가야철. 가야철이 핵심 단어고요. 4번 우경하면 여러분 이거 뭐죠? 지우개 지증왕의 우경장려.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가 아니었어요. 함정이었고 제가 이 단어를 잘못 봤어요. 요것 때문에 미래에서 왔습니다. 이게 동시전으로 봤어요. 제가 빨리빨리 막 성급하게 조금이라도 막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다 보니까 너무 좀 자세하게 본다고 해놓고 잘못 봤네요. 지금 이런 실수를 좀 합니다. 동시전으로 봤는데 이게 도시부죠. 도시부 좀 생소하셨을 거예요. 요 백제 여러분 성왕 때 22부 설치했죠. 22부 중에 하나로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백제 성왕의 도시부였어요. 물론 5번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정답은 바로 2번이 될 거고요. 만약에 도시부가 정답이 된다면 백제 자료가 나오고 3점이 될 거예요. 고난도 문제로 바뀔 수도 있었으나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고 도시부는 백제 성왕 때 22부 중에 하나라는 것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8번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갈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짜리입니다. 발해 문제 나올 게 나왔군요. 항상 다루는 우리 발해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문왕의 넷째 딸인 문왕 문물수영, 똑똑한 문물수영, 친성관계, 정유공주의 묘지이다. 묘지의 내용 중 문왕을 황상이라 불렀다. 즉 황지호칭을 쓰고 있었다. 즉 발해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인질로 잡고 오는 제도. 기억, 고려. 하얀 바위에 앉아서 회의해야죠. 백제 정사암 회의. 실제 하얀 바위라는 게 아니라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백제 정사암 회의에 앉아라. 백제 하얀 바위에 앉아라. 이거 상좌평까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집사부의 시중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신라에 대한 특징이 되겠고요. 발해는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으며 대내상이 국정을 운영합니다. 삼성육부와 정당성 중심의 국정 운영. 주자감 발해의 교육기관이 되겠죠. 4번이네요. 신라는 국학, 발해는 주자감이에요. 주자감. 이거 나올 게 나온 정말 쉬운 개념 문제 하나 나왔고요. 광덕준풍, 기억 키워드. 기억이 쏟아지는 왕권, 광화, 광종. 제 목소리가 막 울리시지 않습니까? 개념에서 진짜 효과음까지 넣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광종의 기억, 광덕준풍이 되겠어요. 발해는 4번이었습니다.
자, 9번 가볼까요? 다음 상황 이후,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이후입니다. 왕이 구원을 요청하자 태조는 장수에게 명하여 정예병사 1만 명을 보내 구원하게 하였다. 견훤 나왔네요. 나올 게 나왔죠, 여러분? 견훤 나오면 뭘까요? 후삼국 시대의 고려의 건국 과정이 되겠네요. 또는 후삼국 통일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견훤이 구원병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고 왕경에 침입했다. 왕은 비빈 종실 친척들과 포석정에서 연애 즐기다가 죽었다. 자, 여러분. 후백제가 신라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었어요. 이 견훤이 계속해서 신라를 압박하고 있었고 왕을 그냥 죽여버리죠. 왕을 죽여버리고 김부를 경순왕으로 즉위를 시킵니다. 이거 경혜왕 살해됐죠. 경혜왕. 경혜왕을 견훤이 살해하고 경순왕을 즉위를 시켜요. 지금 이 얘기죠, 지금. 그러자 경순왕이 고려에게 헬프미를 계속 요청하다가 결국 고려에 귀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고려의 건국 과정 내용. 경순왕 김부가, 김부 이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김부가 고려에 투항하면서 사심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5번이죠. 자, 김은돌의 난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한 신라 신문왕. 장문이하면 발해 다 싸우자 무왕 싸울 무. 궁예가 국호를 대봉으로 바뀌었다. 지금 여러분 고려 태조잖아요. 이미 고려 건국됐으니 이전. 원종의 누에난 통일신라 말기. 특히 진성여왕 시기네요. 진성여왕 시기 나왔죠, 여러분? 다음번에 또 나옵니다. 고려의 건국 과정. 공산성 전투, 고창 전투, 1, 2천 전투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기 우리 58회에는 안 나왔으니까 이건 생략하는데요. 개념으로 한 번 더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리뉴얼한 개념 교재, 또 기출문제 해설 강의 있으니까 꼭 공부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10번 가볼까요? 여러분 항상 저희 해설 강의 특징 아시죠? 10번까지는 옆에 제가 큰 주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칠판 정리하고 11번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입니다.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굴산사, 가지산문 공무원 한국사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우리 한능검에서는 선종불교라는 특징을 주고 있네요. 통일신라 말기 문화 파트가 나왔네요. 통일신라 말기에 선종이 들어왔고 호족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구를 사랑한 신라, 구산선문이 또 만들어졌던 시기라 할 수 있겠죠. 통일신라 말기의 특징을 찾으래요. 어렵습니다. 근데 정답은 보여요. 언제부터 통일신라 말기일까요, 여러분? 해공왕이 죽고 해공왕 피살당하고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 이 시기에 150년간 20명의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왕이 계속 바뀌죠. 여기서 우리 한능검에서 주로 다루는 왕이 하나 있는 게 진성여왕입니다. 원종의 뇌난 일어나고 정말 문제가 많았던 시기, 뭐 3대목 편찬도 이때 됐던 거, 진성여왕 시기가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최치원 진성여왕에게 시문책을 올렸다. 4번 정답 찾아내실 수가 있죠. 자, 문제는 1, 2, 3, 5번이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이거 언제야? 이럴 수가 있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원광법사의 세속 5개는 진평왕 시기. 진평왕 다음이 자 진흥왕,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김춘추 이렇게 갑니다. 진평왕 시기, 뭐 6세기라고 해야 되겠죠. 6세기 진평왕. 김대문이 화랑세기를 조술한 것은 신문왕 이후 성덕왕 때 정전을 실시했던 성덕왕 때 화랑세기를 저술했다고 나와 있어요. 김대성이 불국사 조성을 주도한 것은 경덕왕인데 이게 좀 헷갈리죠. 경덕왕은 해공왕 죽기 직전 이때고요. 이때 하나 더 노급이 부활됐어요. 경덕왕 시기에 노급 부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황룡사는 진흥왕이고 구층 목탑까지는 선덕여왕이에요. 아직 삼국통일되기 전이죠. 선덕여왕. 시기도 한번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인물의 시기까지 물어보는 난이도까지 올라왔죠. 사실 정답은 보이지만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시기를 정확하게 시기까지 파악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개 끝났군요. 에너지 제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더 파이팅 있게
실수하지 않고, 실수를 참 많이 하죠. 실수 없이 확실하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 있게 11번 갑니다.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과거라는 표현에서 우선 고려 이후구나. 광종의 과거제, 그죠? 고려 이후구나. 요거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실 내용이 되겠고요. 자, 키워드를 보니까 여기 있네요. 12목 보이네요. 12목. 12목 설치. 자, 11번은 12목이 또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나올 게 나왔습니다. 고려 앞부분 트리오. 태조, 광종, 성종. 그 중에 성종 문제네요. 키워드는 12목이었어요. 성종하면 여러분 시옷 키워드 아닙니까? 제가 그냥 거의 뭐 20초 만에 2점 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성종의 12목. 이거 한글로 쓰면 12목. 여기 시옷이 있잖아요. 시옷이 또 있죠,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야, 승로야. 너의 시무 28조가 마음에 드는구나. 유교식 통치체제 한번 해봐라. 승로의 시무 28조. 성종하면 시옷입니다. 12목을 통해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2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자, 1번. 과거제, 기억의 아이콘, 왕권, 광화, 광종. 양연고 설치는 예종이죠. 국자감의 발전을 위해서 양연고 설치, 칠제 운영.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였다. 자, 이거 좀 어려운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고려 말기에 성리학이 들어왔잖아요. 안양에 의해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이제 성균관이라고 개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 충선왕 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국자감에서 국학됐다가 뭐 국자학 됐다가 그다음 뭐 국자 성균감에서 성균감에서 잠깐만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성균관 이거 뭐지? 성균관입니다. 관자 성균관으로 된다거나 이름 계속 바뀌는데 충선왕과 공민왕 때 성균관이라고 개칭을 했는데요. 왕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성리학을 공부하는 성균관은 고려 말기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4번 최승로의 시무 28조 시옷 4번 정답이고요. 훈요 10조는 후대 왕들에게 신하들에게는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 남긴 왕은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나올 게 나왔네요. 4번 성종 정답이었습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시책으로 옳은 것은 자, 키워드 구제도감 보이시나요, 여러분? 구제도감. 구제도감을 설치해서 백성들을 위해 치료도 하고 또 시신과 유골도 잘 거두어라. 구제도감이 보입니다. 구제도감은 고려 예종 시기에 설치를 했죠. 이 점이에요. 3점이면 아마 이 왕, 뭐 구제도감이 설치된 시기에 왕의 업적으로 올바른 것은 뭐 양연고 설치 이렇게 나올 텐데 아마도 고려 시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번 활인서 약간 헷갈리실 텐데 이거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의료기관이에요. 조선시대 의료기관. 진대법 고구려 하늘처럼 떠받든다. 고국천왕의 진대법. 3번 향약집성방은 우리나라 키워드 조선 세종대왕이 되겠고요. 구황철료 자주 나오죠, 여러분. 구황철료 명종입니다. 조선 명종. 조선 명종. 제위보 고려시대 5번입니다. 즉 구제도감이 어느 왕인지 보다는 어떤 시대에 무엇을 했는지 시대 구분만 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제위보까지, 제위보 설치까지 고려시대 특징이 되겠고 이렇게 경제 파트 문제가 잘 출제가 되죠. 경제, 사회, 문화 파트 부분이요. 이건 사회 파트죠. 자, 13번 가볼까요? 가해 침입에 대비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저희 이벤트 있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SNS 또는 유튜브에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기프티콘 발송해 드릴 거예요. 이벤트 곧 진행합니다. 가해 침입에 대비한 고려의 대응. 고려의 대응이라는 거. 고려는 거란, 여진, 몽골 이 세 민족과 항쟁이 계속 있었죠. 키워드 보니까 별초, 우별초가 보입니다. 별초 하면 삼별초, 몽골과의 항쟁이네요.
키워드는 삼별초입니다. 삼별초, 별초. 삼별초의 항쟁이네요. 1번, 김종서를 보내 육진을 개척하였다. 여진을 정벌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서희를 보내 거란족과의 외교 담판이 있었고, 별무반 조직 동북구성 축조 여진과의 관계, 윤관장군. 우리 삼별초가 항쟁한 것은 몽골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했었죠. 4번 정답이고요.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여 왜구와 싸우게 됩니다. 정답 몽골. 나올 게 나왔네요. 항상 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4번으로 갑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짜리네요. 자, 주전도감 보이시나요? 주전도감, 화폐를 찍어내는 주전도감, 화폐 설치, 고려 숙종이죠. 의천의 제안으로, 의천의 제의로 고액화폐, 활구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거는 벌써 한 열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 1번이죠. 고려시대 활구, 고액화폐. 건원중보도 만들어졌던 시기고요. 이때 고려시대는 화폐가 찍혀지는 시기입니다. 솔빈부의 말이 유명한 것은 발해시대, 발해가 되겠고, 송방은 조선 후기. 청해 지나면 통일신라, 통일신라 하면 여러분 울산항 당항성 청해진 이렇게죠.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지중왕이네요. 자, 14번 이렇게 1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15번 한번 가볼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역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고려 후기 이규보에 하면 여러분 동명왕편이죠. 고려시대 역사서 문제 나왔네요. 이규보의 동명왕편. 동명왕편 하면 주몽의 건국 신화를 넣어서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 정답 1번이네요. 남북국이 처음 사용된 것은 조선 후기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지금 이 보기들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라 설명을 드리는 거죠. 사초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된 건 조선 왕조실록이고요. 당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일련 스님의 삼국유사. 현존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베스트의 역사서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자, 심지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고려시대 역사서가 편찬된 순서를 물어본다거나 책이 편찬됐던 시기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문제까지 나올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기획전에 전시될 문화유산. 자, 고려시대 귀족문화인데 설명 보니까 순청자에다가 상감청자가 전시된다. 1점이죠. 그럼 뭐겠어요? 항상 자주 보시는 거. 상감, 운항문이 매병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네요. 상감, 운항문이 매병. 고려 상감청자. 상감기법으로 만들어진 상감청자. 정답은 3번입니다. 2번도 여러분 고려시대라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 2번은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급문입니다. 이거 정병이에요, 정병. 상감청자는 3번이었고 뭐 4번도 가끔 나오죠, 여러분. 청화백자입니다. 1번, 5번이 정답될 일은 거의 없어요. 3, 4번만 눈여겨봐 주십시오. 3, 4번만. 상감청자 고려시대에 하야면 조선, 백자는 조선. 근데 백자가 심심하니까 조선 후기에 그림 그렸다. 청화백자, 청화백자 조선 후기. 상감청자 3번이었어요. 17번 가볼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동을 공격하고자 하니 경들은 마땅히 힘을 다하라. 전하, 4가지 이유로 불가옵니다. 자, 이성계의 사불가론이네요. 고려 우왕이 여러분 요동 정벌해! 이성계가 안 돼!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왕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나올 게 나왔다. 조선의 건국 과정이네요. 자, 조선의 건국 과정. 가시기니까 요동정벌 떠나기 직전이고요. 왕이 된 순간입니다. 그럼 돌아와서 뭐 해야 되겠어요? 개경점령하고 위화도 회군한 다음 개경점령한 뒤에 신진사대부의 기반을 만들어줘야죠. 경기도 지방에 하나요?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2번이네요. 자, 조선의 건국과정 파트, 위화도 해군과 과전법 순서가 그대로 나왔고요.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은 조선 성종입니다. 경국대전 완성 성종. 우리 항상 이렇게 공부하죠. 경국대전 완성 성종. 연문구동법, 전분육동법, 우리 세종대왕의 공법. 백성을 사랑한 우리 세종대왕님. 자, 악학개범이 간행되었다. 음악이론의 악학개범하면 성종이죠. 성종. 악학개범 성종.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8번 가볼까요? 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외교를 빛낸 인물 이해. 이해로 풀기는 어려워요. 근데 보시면 여기 있어요. 계해약조. 조선시대 대외관계 문제고요. 자, 요걸 제 개념 영상 보신 분들 어이없게 한번 웃으셨을 텐데 세종대왕의 계해약조다. 세종대왕의 계해약조.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리는데요. 이 계해약조를 통해 세계항구를 열어줬죠. 부산포, 연포, 제포, 계양. 4번이네요. 하정사 성절사는 최근 저희가 기출문제 해설 강의 특강에서도 정리해드렸던 건데 명나라, 청나라로 보낸 사절단이고요. 무역수설치는 여진과의 관계. 30만 광군 조직은 기억기억 거란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북평관은 청나라 상인들, 청나라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위해 사절왕래를 위해 설치를 한 게 북평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청나라 여진이라고 할게요. 여진조. 자, 19번 가볼게요. 밑줄근 전하, 이 전하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오방의 풍토가 같지 아니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데 각기 적당한 방법이 있다고 하셨다. 어쩌고저쩌고 하다. 제목을 농사직설이라고 했다. 직접 썼다. 우리나라 키워드. 나올 게 나왔죠? 세종대왕의 우리나라 키워드. 우리나라 농서. 우리나라 키워드 세종대왕입니다. 1번 나왔군요. 되게 자주 나오죠. 가래집남은 김장생이에요. 김장생. 언제죠? 조선 중기 뭐 선조 때 김장생의 가래집남. 국조 오래 있는 성종입니다. 자, 동몽선습은 중종 때 아이들을 위해서 편찬이 됐고요. 쉽게 그림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또 애민정신 백성들을 위해 쉽게 삼강신도로 편찬된 것은 세종대왕식이 4번이죠. 자, 집요하게 성리학 가르치는 분 율곡 2이죠. 선조입니다. 정답 4번이었어요. 20번 가보겠습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추한급 구간. 이 책에는 조선시대 왕명으로 땡에서 중재인을 추국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추국. 조리를 들어라! 왕직속 사법기구. 조선의 정치기구 문제가 나왔네요. 정치기구 중에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의금부가 출제가 됐습니다. 왕직속 정답 바로 1점이네요. 1번이죠. 바로 보였어요. 2번 소격서. 도교관청 소격서 폐지됐고 사간원 사원부 홍문관까지가 3, 4. 서경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원부와 사간원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워낙 핵심 뼈대니까 이거 다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기용된 것은 정조 시기의 규장각입니다. 제가 왜 정조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정약용까지 쌍짓으로 정리가 가능한 정조의 규장각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가볼까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께서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우개가 지금 슬슬 수명이 다 돼가서 정근대사까지 우리가 풀이를 좀 하고요, 여러분. 근현대사 들어갈 때 칠판과 지우개 정리 한번 하고 저도 물 한 번 마시고 그리고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시된 그림은 이 부대의 분영인 북일령과 활터의 풍경을 묘사한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조선시대군요. 임진왜란도 중에 만들었다. 이거 바로 아시죠? 임진왜란도 중에 직업군인 훈련도감을 설치하잖아요. 조선시대 군사제도 훈련도감, 직업군인. 이들은 총을 쏘는 포수와
화살을 땡기는 사수, 칼을 쓰는 사수,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4번이네요. 응? 이를 좋아하는 고려, 이성육부, 이군육이, 오도 양계까지. 자, 용호군과 응양군 나왔네, 응양군. 고려시대입니다. 진도 하면은 강화, 진도, 제주, 삼별초. 북계동계, 고려시대 항상 요충지를 방비하는 주진군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정조, 짱용영, 짱용영이죠. 국왕직속, 왕의 친위부대, 짱용용이 아니라 짱용영입니다. 짱용영. 포수, 살수, 사수, 삼수병으로 편제된 건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32번 가볼까요? 22번입니다. 22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이괄의 난.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난을 일으켰어요. 인조반정이었죠. 이때 반정공신으로 이괄이 책봉되었으나 자신의 이 책봉수, 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괄의 난을 계기로 광해군의 복수 내가 한다. 후금의 정묘 호란이 이어집니다. 잘 나오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괄의 난이 되겠고요. 아래는 최명길보입니다. 남한산성보입니다. 병자호란입니다. 정묘호란 다음이 이제 병자호란으로 이어지죠. 3점 좋네요, 이거. 이괄의 난, 병자호란 사이 아마도 정묘호란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정묘호란 때는 정봉수의 용골, 산성, 항전. 1번 정답이죠. 2번은 임진왜란. 선조 때 임진왜란. 권율의 행주산성, 임진왜란. 명량해전이라고 하니까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묶어서 임진왜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서인 세력이 폐모살제 이후로 반정을 일으켰다. 요거. 광해군의 폐모살제. 영창대군 폐위시키고 인조반정의 배경이었어요. 이 사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정렬인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 붕당 정치의 이야기니까 선조 때죠. 정답은 1번. 정묘호란 나올 게 나왔습니다. 다음 2차 때는 여러분 임진왜란이 정답이 될 확률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임진왜란 눈여겨보셔야 돼요.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 항상 이번 회차를 통해 다음 회차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게 해설 강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자, 23번 가보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는 이번엔 조선의 대외관계 문제입니다. 고려의 대외관계, 조선의 대외관계 다 나오죠. 통일신라의 대외관계. 연경은 어디입니까? 청나라 수도를 연경이라 불렀어요. 이들을 연행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즉 청나라와의 관계예요. 청나라. 만주족의 청나라. 1번.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 토벌하였다. 고려 말 스시마섬 토벌. 왜구죠, 왜구. 백두산 정계비. 자, 만주족의 관리와 조선의 관리가 숙종 시기에 백두산에서 국경선을 정하게 됩니다. 청나라와 체결했죠. 2번이고요. 한성의 동평관. 자,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 1번 아닙니까? 왜구죠, 왜구.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아서 얼른 지울게요. 자, 왜구. 쌍성총관보는 공민왕 시기에 몽골에게서 뺏어왔죠. 몽골. 자, 유정을 회답 겸 쇠한사로 파견하였다. 일본입니다. 또는 에도 막부.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포로 데리러 가야죠. 유정을 뭐라고 합니까? 사명감을 띠고 간다. 사명대사입니다. 사명대사. 자, 24번 가보겠습니다. 이 왕의 업적. 자, 균역청 보이시나요? 균역청 키워드죠. 균역법 실시. 나올 게 나왔군요. 조선 영조입니다. 다음 회차 정조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균역법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균역청에서 균역법. 자, 영조. 금이영 창설, 오군영 완성이 된 숙종 시기에 금이영 창설됐고요. 속대전, 속편 만들라, 영조 정답. 통째로 바꿔라, 정조. 회통의 히읗, 흥선대원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상근부 부활, 흥선대원군. 쪼개문신제, 정조.
요거를 쌍지읒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4에서 6도 영원히 고정시켜라. 영정법 인조. 나올 게 나왔습니다. 항상 나오는 보기들이라서 1번, 3번, 4번, 5번도 확실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25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의 직역을 맞히는 문제, 이제 마지막 힌트가 공개됩니다. 얘도 잘 나오죠, 여러분. 다난이라는 명부에 등록되었다. 다난 명부에 기록되는 것은 향리예요. 조선의 향리. 근데 3단계 힌트에서도 알 수 있어요. 지방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 우리 향리들이잖아요. 뭐 호장, 부호장, 향리. 상피제 적용받았다. 수령이죠, 수령. 자기 지역 출신으로, 자기 출신 지역으로 가지를 못하는 상피제. 잡과를 통해 선발되었다. 이건 기술행정. 중임들. 감사 또는 방백이라 불렸다. 평안감사. 어우, 높죠. 관찰사. 이방, 걔 있는가? 예사도. 이들이 향리예요. 4번입니다. 공음전은 고려, 문벌귀족이죠. 좀 민망하네요. 사또를 너무 제대로 흉내낸 것 같아서 말투를 향리입니다. 잊지 마시라고. 이렇게 또 민망하게 또 해야죠. 향리였어요. 26번입니다. 자, 가종교입니다. 해미 순교 성지, 국제 성지로 지정되었다. 키워드는 병인박해로 순교하셨네요. 천주교 문제. 종교 문제입니다. 자,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한다. 짐이 곧 미륵이니라. 미륵불 사상입니다. 조선 말기에 미륵불 사상이 또 유행했죠. 너무 힘드니까.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경전으로 삼은 것은 동학이고요. 박중빈의 새생활운동, 저축. 돈을 모아야죠. 동그라네요. 원불교. 단군하면 대종교, 나철, 오기호. 청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 서양의 학문, 서학으로 소개된 게 천주교. 이거 보너스 주는 문제죠. 중요하니까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국민들의 한국사 교양 함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양 함양 목적이에요, 여러분. 공무원 뽑는 시험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는 한능검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국민들의 교양 함양을 위해서 한국사에 대한 지식, 깊이 있는 내용 함양을 위해서 출제를 하는 거라서요. 중요한 건 내죠, 여러분. 이렇게. 다음에 참 꼭 안 낼 거야. 하지만 언젠가 또 나옵니다. 나올 게 나오는 게 우리 한능검의 특징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27번이에요. 인물사. 제가 강조드린 인물사. 흠음신서, 마과회통, 책을 엄청 많이 만들었다. 여유당전서도 있잖아, 여유당전서. 흠음신서, 마과회통, 정약용이네요. 정약용 찾아볼까요? 성호사설 이익. 자,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실학자 문제 나왔어요. 나올 게 나왔죠? 중노학파, 중상학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중노학파, 중상학파. 이게 성호사설. 양반전 박지원. 중상학파 박지원. 의산문답 홍대용. 박제가 재물은 마르지도 않는 샘물가도 같은 것이다. 박제가 북학이. 정약용의 경세유표 5번입니다. 여기서 목민심서 한 주죠. 약간 꽈죠. 목민심서 나왔으면 1점이었을 거예요. 경세유표가 정약용의 저서였습니다. 자, 28번입니다. 키워드 서원철폐, 서원축소. 그죠? 서원축소입니다. 서원철폐 관련 매주신설, 시설 첫 발견. 서원축소하면 흥선대원군의 왕권강화 정책, 민생안 정책에 해당되죠. 흥선대원군 문제 1860년대 이야기입니다. 왕권강화, 민생안정, 외세와의 관계. 제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 설명드리죠. 나선정벌의 조총부대가 동원된 것은 어이가 없는 북벌 준비하던 효종식이 청나라를 도와주러 갔고요. 2번 나와요. 다음 회차 때 철종. 삼정이 정청 정말 잘 나옵니다. 홍경래나 순종 때, 순조. 제너레이션 언어 병제병신척. 병제병신척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개념으로 돌아오십시오. 박하사탐의 아주 대박 키워드 병제병신척. 1860년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되겠고요. 미군 침공이니까 이건 신미양요죠. 흥선대원군 정답 4번.
자, 신해통공 정조 때 상공업 발달로 이어지게 됩니다. 4번 정답이었어요. 자, 29번 가볼까요? 고부밀란,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전주성 점령, 여기까지 1차 동학, 1차 분기, 여기 2차 분기겠죠.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전봉준 장군께서 사형당하셨어요. 자, 그러면 논산에서 집결하면서 하나로 연합해야죠. 경복궁을 구출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적 연합, 1번이 정답이죠. 히읗 들어가면 승리했어요. 1차 황토현, 황룡촌 정투 승리. 백산 1차. 이거 1860년대 최재우 처형당하고. 자, 1890년대 초. 삼례 보훈 집회, 교조 신원 운동이 이어집니다. 초. 자, 동학도 중요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학까지. 자, 30번부터는 제가 칠판 정리하고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29번까지 풀고 목도 좀 축이고 칠판 정리하고 30번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30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다음 상황 이후의 상황이고요. 3점입니다. 흐름 파악 확실하게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한성전기회사 설립이고요. 이건 어려우시죠? 짠! 광무 6년. 광무개혁이 여러분, (1897년) 이 정도는 모두 아시잖아요. 자, 광무 원년, 광무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성 전기 회사. 자, 설립되더니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있다. 자, 이 한성전기회사는 1898년에 만들어진 거고, 광무 원년이 7년이고요. 2년이 8년, 3년이, 계산이 갑자기 왜 어렵지? 2, 3, 4, 5, 6, 8, 9, 0, 1, 2. 1902년입니다, 지금 이거. 얘는 1902년도의 문제죠. 그죠? 광무 6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1900년대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였어요. 자, 1번. 광해원이 설립되었다. 광해원 80년대 본격적인 개화 정책. 80년대로 정리하셔도 돼요. 80년대. 근데 저희가 지금 해설 강의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지요. 광해원은 1885년입니다. 요 5년 몇 년 외우시지 말고 본격적인 개화 정책. 제가 근현대사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10년대별로 끊어서 정리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80년대 본격적인 개화 정책 당시에 광해원 설립, 한성순보도 80년대, 1883년 방문국과 한성순보 발행, 무기무기 창고, 본격적인 개화 정책 80년대, 역시 83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자, 경부선 1905년이잖아요. 1899년 경인선, 나머지는 20세기. 4번 정답이죠. 이렇게 푸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갑신정변 1884. 이건 다 아시잖아요. 80년대. 4번만 정답이었고, 이렇게 80년대, 90년대, 1900년대 끊어서 정리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30번 한번 해봤고요. 31번 가겠습니다. 30번 했고, 3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박승환 자결하셨네요. 순직하셨죠? 자, 1907년에 군대 해산이 되고요. 군대 해산 때문에 박승환 장교가 자결을 하셨어요. 박승환 자결. 자, 지금 보세요. 제군들이 병대를 떠나도록 놓아둘 수가 없다. 군대 해산이었죠. 이 배경입니다. 1907년 군대 해산의 배경. 1907년에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보낸 것을 구실로 강제 퇴위당합니다. 강제 퇴위당하고 바로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정밀 7조약을 체결한 뒤에 군대 해산 시켰잖아요. 정밀 7조약, 한일 신협약, 1번 정답이죠. 자, 백오인 사건은 데라우치 암살 모의 시도라고 해서 신민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1911년 일제가 조작한 사건이고요. 초대총독 언제겠어요? 한일병합조약 체결한 1910년이겠죠. 기후각서 1909년. 제가 이 1900년대 일제 노골적인 침탈 과정 키워드 드리잖아요. 엄마! 이 도 온 거 막 드립니다. 개념편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후각서를 통해 사법권을 박탈해 갑니다.
자, 일진회가 한일합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친일단체, 이 일진회가 한일합방을 발표한 것은 한일합방 직전인 1909년에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정미7조약을 통해서 해상군인들이 정미7조약 군대 해상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어요. 자, 32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태양력 나왔습니다. 양력 사용, 을미개혁. 제가 여러분 을미개혁 하면은 이응 키워드 계속 드리잖아요. 이응 키워드. 양력, 종두법 쓸까요? 양력 사용, 종두법 실시, 종두법, 단발령, 그리고 그 다음에 우편사무재개. 이응이 대체 어디 있길래 이응 키워드라고 하죠? 양력 사용, 종두법, 악센트 앞에, 그 다음에 여기 악센트 뒤에 단발령, 우편사무재개, 을미개혁 찾아볼까요? 지계하문을 설립하였다. 자, 지계하문은 광무개혁 당시에 최초의 근대적 땅문서 지계를 발급했죠. 광무개혁 당시 1901년이고요. 대한국국제 1899년 황제권 강화. 건양, 이응 여기 있네요. 건양을 왜 안 써놨지? 건양이란 연호. 정답 3번입니다. 이응 키워드로 을미개혁 잡아두세요. 자, 교정청은 1차 동학농민운동에서 전주화약 체결하고 정부의 자주개혁기구로 가부개혁 시기 1894년에 설치했죠. 교정청 폐지하고 가부개혁 진행됩니다. 오군영을 이영으로 통합한 것은 82년. 그래서 99인들의 불만 때문에 이모군란의 배경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자, 을미개혁 문제가 나왔으니 다음 회차는 당연히 가부개혁 문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부개혁 공부 꼼꼼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자, 지역사 나왔어요. 자, 사진신부죠. 사진. 자, 이 고종 때 1903년에 허가가 나서 하와이로 이민을 많이 갑니다. 뭐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대한제국에서 사진을 보내와서 사진을 통해 결혼을 했다고 하죠. 어디입니까?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는 미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미주입니다, 미주. 하와이. 자, 1번. 대종교의 중강단은 북간도죠. 나중에 중강단이 북로군정서군으로 개편됩니다. 뭐 또는 만주. 건업회의 건업신문. 밑에 한인사회당 모두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라고 쓸게요, 제가. 연해주. 신흥무관학교 서간도죠, 서간도. 만주 서간도. 대조선국민군단 박용만 이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인물사랑 묶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와이입니다. 정답 5번이네요. 멕시코는 숙무학교. 지역의 특징들 잡고 계셔야 돼요. 대한인 국민의 미주 지역 이런 것들. 우리 한능검에서 지역사 문제 굉장히 잘 내는 편이라서요.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 지역사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34번 볼까요? 다음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내세워도 이러한 통치 방식은 결국 우리 조선인을 기만하는 거야. 자, 뭐 하는지 볼까요? 문관총독 임명 가능하고 지방자치제도 진행해줄게. 문화 통치해줄게. 일제강점기 1920년대 문화 통치 시기를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분열 통치기의 특징입니다. 이거 왜 갑자기 통치 방식 바뀌었습니까? 3.1운동으로 깜짝 놀랐기에 문화통치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문제 쉬웠어요. 그래서 1점인데요. 자, 여러분 30년대 구분법 제가 설명드려요. 전쟁이 일어나는 1937년 중일전쟁 이것을 기점으로 이 뒤에는 국가총동원법을 비롯해서 다 뜯어가고 강제 징병, 징용령 다 들어갑니다. 중일전쟁 이후냐, 중일전쟁 이전이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고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또 독립운동까지 체포해 이렇게 그냥 눈빛만 보고 체포해 가겠다. 당연히 중일전쟁 이후에 그냥 무작정 끌고 가고 체포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은 중일전쟁 이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1941년입니다. 연도까지 다 외우시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자,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계몽을 해야 된다. 문맹을 대취해야 한다.
1931년.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이 29년이고 31년 동아일보였죠. 자, 노동총동맹, 농민총동맹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원래 노농총동맹이 24년에 있었는데 노동과 농민으로 나뉘는 건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1927년이에요. 황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 완전히 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살하는 거 언제겠어요? 1937년부터 강요가 됩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냥 30년대로 정리하셔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런 트렌드와 난이도를 보면 연도가 조금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5번 가보겠습니다. 가나다, 별표 3개입니다, 이거. 자, 임시정부 문제가 드디어 이 정도 난이도까지 왔어요. 우리 이상용 선생님은 그동안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어서 낯이 익은 이름인데 난이도 어렵습니다, 이거. 자, 국무령에 이상용이 취임하다. 이상용 잘 나오는데 어려웠어요, 이거. 자, 국무령 취임 1925년이고요. 대일선전 성명서는 충칭에 정착하고 한국 광복군까지 창설을 해야죠. 대일선전 성명서 1941년이에요. 충칭에 정착한 한국 광복군이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광저우로 이전한 것은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는 1938년입니다. 이게 다네요, 이게. 이거 나고. 가다나. 정답 2번이고요. 별표 3개. 임시정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번 회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35번 어려웠습니다. 매우 어려웠어요. 임시정부를 이제 더 이상 연통제 교통국만 보셔서는 안 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바뀌어 나갔는지, 어느 지역으로 언제 갔는지까지도 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고난도 문제였어요. 저희 개념서에도 당연히 임시정부 다 실어놨죠, 여러분. 자, 36번입니다. 나올 게 나오다 보니까 1점 줬어요. 자, 키워드. 어디 있습니까? 만주 지린성에서 김원봉과 함께 이것을 조직했다. 의열당 문제네요. 일본 기관을 파괴하고 또 일본인을 암살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 의열단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고 있었죠. 1번이고요. 땅을 보호하자, 보호하자, 황무지개간 저지하자, 보보보, 보완회. 북벽주의, 과거 고종이 지배했던 시기로 돌아가자, 임병찬의 독립의군부, 10년대 활동했죠.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강령,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조소왕 선생이 되겠죠. 자, 5번 함정이었습니다. 의열당과 항상 패키지로 나오는 1930년대 김구 선생께서 조직한 한인 애국단 문제죠.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청년들이 활동한 단체 한인애국단이 5번이었어요. 의열당과 헷갈리게 됩니다. 1번 쉽게 해결하실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자, 37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시기. 자, 일제강점기 시기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중일전쟁 이후에 끌고 가고 빼앗고 말살시키고 다 한다고 했잖아요. 국민징용령. 37년 이후겠구나.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고요. 1930년대 이후 문제인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지금 해설 강의니까 연도 말씀드려야죠. 국민징용령은 1939년이에요. 자, 30년대 정책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일전쟁 이후 빼앗고 다 가져갔다. 징용하고 징병 다 있었다. 중일전쟁 이후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 1번 애국반을 조직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통제했다. 중일전쟁 이후에 통제했겠죠. 1939년입니다. 1번입니다. 헌병경찰제도 10년대, 치안유지법 25년, 20년대, 회사령 10년대, 토지조사사업 10년대. 이 정도면 이제 1점으로도 충분히 여러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애국반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지 않다 보니까 2점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듯 합니다. 1번 정답이었어요. 자, 38번으로 바로 갑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청천 장군님 충칭에서 설립됐다. 한국 광복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독립군 부대 이름이 비슷한 이유는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목표가 독립, 광복, 혁명이기 때문에 그 부대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해야죠. 헷갈려서 짜증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힘들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945년 광복절이라 하지요. 광복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창설됐기에 광복군이다. 요게 키워드예요. 한국 광복군. 거의 뭐 최다 빈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내용 볼까요? 영흥전투 승리, 남만주 조선혁명군.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이 중국 의용군과 함께 영흥전투 승리했죠. 영릉과 흥경선. 2번, 중국 팔로군에 편제된 것은 38년에 만들어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되겠고요. 국내진공작전 정답 3번. 쉽게 나올 게 나온 문제죠. 4번도 조선의용대고요. 자유참배는 서일이 뿔뿔이 흩어진 독립군을 하나로 규합하면서 대한 독립군단을 만들었는데 스보보드니에서 러시아군에게 공격받는 자유시 참변으로 이어집니다. 봉천간자 산미통. 얼른 제가 또 특집 영상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가볼까요?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자, 지금 보니까요. 우리는 조국 흥망의 관도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직 민족자결 원칙에 의해 조국의 남북 통일과 민주 독립을 촉진해야겠다. 김구와 김규식 선생이 남북 정치협상하러 하셨네요. 이거 뭐라고 하죠? 남북협상입니다. 1948년 유엔에서 남한 총선거가 결정이 되자 분단돼서는 안 된다. 나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통일된 조국에서 죽겠다. 남북협상하러 가셨죠. 자, 그럼 배경은 뭐겠어요, 여러분?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정되니까 김일성 만나러 올라가셨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허정과도 정부는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그리고 잠시 허정과도 정부가 수립됐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의원내각제 개헌이었죠. 내각책임제 개헌 60년이 되겠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입니다. 72년부터.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 제정. 자, 제정은 이게 아니고 지읒어이죠. 자, 제정되었다 1949년입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자, 여러분 보안법 파동 나와 있어요. 보안법 파동. 이 보안법 파동 1900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 언제죠? 50년대죠. 1950년대 국가보안법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58년이죠. 58년. 자, 3번은 정답 누구나 다 쉽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 내용이고 보기 하나하나도 시대 정확히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40번 갑니다. 가나 사이시기 문제 나왔군요. 사이시기 문제. 아, 이거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얘도 별 2개는 들어가야 돼요. 6.25 전쟁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미국의 군부대를 오키나와 필리핀 군도로 잇는다. 에치슨 선언이에요. 에치슨 선언으로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를 하게 되면서 전쟁의 거의 뭐 배경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밑에는 전쟁이 끝나고 한미 상호 방어 조약입니다. 이 사이에 들어갈 내용인데 정전협정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반대를 하면서 문제 어디 갔습니까 이거? 문제가 어디 갔지? 잠시만요. 문제가 40번 문제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요거 화면 또 이렇게 라이브로 또 보여드려야죠. 40번 문제 어디 갔지? 여러분 자, 다 풀어놨는데 40번이 안 보입니다.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네, 문제를 복구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에치슨 선언과 한미상호 방위조약 사이의 6.25 전쟁인데 정전협정 직전에 끝까지 반대하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던 방공포로를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석방해버립니다. 이래서 좀 문제가 됐었죠. 5번 정답입니다. 이 사이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6.25 전쟁 정확히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좌우합작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거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이 혼자 정읍 발언 이후에 분단될 조짐이 보이자 바로 좌우합작위원회가 출범됐죠. 40년대 정부 수립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수순천 11구 사건은 1948년이죠. 정부 수립되고 군부대의 좌익 세력에 의한 반란, 여수순천 11구 사건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트루먼 대통령의 트루먼 독트린 발표는 1947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미군의 지지를 받다가 트루먼 독트린 이후 지지를 철수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됐어요. 자, 베트남 파병은 1964년부터인데 이 브라운 각서는 1966년에 체결이 됐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 그런 각서가 체결되었죠. 5번 6.25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41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선거 이후 사실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세 번째 대통령, 3대 대통령 선거고요. 구성을 보니까 여기 조봉암 후보가 보입니다. 자, 이승만 이렇게 가죠. 3대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3대 대통령 선거는 1956년에 열렸죠. 3대 대선. 자, 이후에요. 1번.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사건이 폭로되었다. 자, 요거 별표. 한능검이 고난도가 되고 있는 걸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죠. 6.25 전쟁 당시에 여러분, 51년 1.4.5태 때 부정부패 비리가 또 벌어졌어요. 방위군들의 예산을 착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방위군들이 병사해버려요. 병사. 진짜 말도 안 되죠. 지금 생각하면. 이것을 국회에서 폭로를 한 게 51년이에요. 51년. 1951년에 폭로가 됩니다. 이거 지금 56년이니까. 그죠? 1번 아니고요. 2번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던 진보당을 조봉암을 간첩 혐의를 씌워서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해체시킵니다. 왜냐하면 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1958년에 진보당 해산되고 조봉암 사형시켰습니다. 3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 수립 이후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 처벌법을 만든 뒤에 그것을 활동하기 위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친일 경찰들이 이것을 막 습격하지 않습니까? 48년에 만들어지고 습격은 49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1949년에 반민특위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산되고 말았죠. 자, 4번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위원회로 바뀐 것은 광복 이후에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 인민공화국을 선포했기 때문이죠. 선포하자마자 인민위원회를 개편을 시켰어요. 45년이었고요. 초대 대통령의 한해 중임 제한 폐지, 4.4 입개헌은 1954년입니다. 그래서 3대 대통령이 지금 나왔잖아요. 또 3대 대통령이 당선됐고 조봉암이 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진보당 사건을 계기로 그냥 사형시키는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실현 파트 이승만 정부 시기에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이번 회차 진짜 알차게 잘 만드셨네요. 우리 한능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문제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앞으로 한능검의 방향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41번은 조봉암 사건,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이었습니다. 2번 정답이었고요. 자, 42번 갑니다. 밑줄 그은 집회가 열린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 사진 되게 중요하죠. 이거 장면 내각 때 민간인 차원에서 통일운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스터 사진입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4.19 혁명 이후 장면 정부가 잠시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이때 일어났죠. 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이거는 워낙 잘 다루는 부분이라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43번으로 가볼게요.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박정희 정부잖아요. 그죠? 1970년 개통 등으로 당시 힘쓰면서 뭐 이런 기업을 구제해주기 위해 상환 동결시켜줬는데 정경유착이 심해졌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경제 정책을 찾는 문제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모두 박정희 정부잖아요. 1번입니다. 1962년부터 1차, 67년에 2차, 72년에 3차.
3차니까. 맞죠? 2번, 한미 FTA 체결은 노무현 정부고요. 이명박 정부 때 비준됩니다. 비준. 그러니까 시기 전혀 맞지 않아서 틀렸고, 친일파, 일본인들이 두고 간,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이 두고 간 이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한공사가 만들어졌죠. 이 신한공사는 1946년입니다. 광복 직후에 이제 만들어서 관리해야죠. 4번,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를 위한 법이죠.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1987, 호원철폐 독재 타도의 그 1987년입니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가 되겠고 1993년이에요. 혹시 몰라서 정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겠지만 보기까지도 꼼꼼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44번 가볼까요? 민주화운동, 항상 나오는 민주화운동, 정말 중요하기에 계속 나오는 것들.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번 회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6월 민주항쟁이죠. 다음 회차 광주민주화운동 나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 1번 신군부의 비상계엄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었어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역시 나올 게 나왔고 내 스타일 그대로 냈죠. 3.1민주 구국선언은 유신 철폐 1970년대. 호헌철폐 독재타도 모두 알고 계시는 1987 5번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이제 9차 개정이 단행이 되었죠. 자, 45번 가볼까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시기의 정부의 통일 노력. 김대중 대통령님 사진이 보입니다. 조지 부시도 보이고요. 도라산역을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함께 방문하셨고 도라산역을 연결해서 철도를 통해 우리가 유럽으로 진출하겠다. 김대중 정부 시기예요. 자, 항상 여러분 한능검에서 통일정책 항상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나 신유형으로 진짜 안 나왔던,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좀 넣어놨어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77선언 1988년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역시 77선언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유형처럼 나온 거예요. 모두 노태우. 원래 여러분 노태우 정부 하면은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만 공부하지 않습니까? 77선언과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도 노태우 정부라는 거 이번 기회에 잡고 가시고요. 이번은 많이 공부하셨던 전두환 정부의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6.15 남북공동선언 나왔기에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7.4 남북공동성명도 워낙 많이 다루는 박정희 정부 시기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자, 근데 노태우 정부가 지금 남북기본합의서가 아니라 다른 게 나왔어서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오답 정리하실 때 77선언이랑 밑에 있는 이 합의서 이름도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46번 가볼까요? 자, 뜬금없는 문제를 만드시다가 좀 부족하셨나 봐요. 이게 훅 들어왔어요, 갑자기. 자, 태종무열왕부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문제를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동안 너무 어려운 게 나왔으니까. 시기를 막 묶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태종무열왕 김춘추 대야성 전투에서 딸 죽고 피눈물 흘리면서 나당동맹 체결하면서 백제멸망시켰죠. 김춘추, 태종무열왕. 자, 고려 태조, 왕건, 고려 건국했고요. 영조, 정조 모두 탕평책 맞네요. 자, 충시리지 왕들은 원나라의 부마고 광해군은 중종반정이 아니라 중종반정은 연산군이죠. 인조반정입니다. 잠깐 또 쉬어가는 전근대사 문제 5번을 풀어봤습니다. 요거 패스할게요. 47번. 자, 신분 문제. 또 신유형처럼 문제를 냈어요. 아주 좋은 문제네요. 나는 방호별감 김윤우입니다. 몽골군의 침입에 맞서 충주산성을 방어할 때 이들의 신분 문서를 불태워 그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노비죠, 노비. 군국기무처 1차 가보개혁에서 노비제 폐지하면서 신분제 철폐됐잖아요. 노비에 대한 신분을 찾는 문제예요. 1번, 신라에서 승진을 제한을 받은 것. 뼈다귀의 품격 때문에 승진이 안 됩니다. 등난이라고도 불러요. 육두품이에요.
2번 함정, 2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향부곡소 양인이에요. 평민입니다. 평인. 하지만 차별받는 양인이죠. 차별받는 양인. 3번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한 일. 신량 여천층. 양인이죠. 천한 일을 하는 양인. 통청운동 서얼. 또 뭐 중인들. 순조 때 공노비 해방했잖아요. 공노비 해방. 정답 5번. 노비에 대한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잘 만들어진 문제죠. 시기를 모두 묶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46번, 47번 모두 괜찮네요. 자, 48번. 오랜만에 세시풍속 나왔습니다. 음력 3월 3일. 지금 이제 4월 달의 문제다 보니까 이걸 낸 것 같아요. 삼진날 3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7월 칠석하면 뭐 견우직녀 이런 것들 우리 또 세시풍속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 특강 찾아서 한번 빠른 속도로 쫙 정리하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회차는 세시풍속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주셔야 되겠어요. 자, 49번입니다. 전주와 앞글자를 따서 전라도가 됐다. 그럼 나주잖아요. 나주. 자, 나주 지역, 지역사 문제네요. 49번. 인조가 피신하여 청궁광전한 곳은 남한산성입니다. 지금 성남에 있죠. 유인석이 의병을 잃은 곳은 충청도 제천이고요. 제천에서 우리 유인석 의병장이 이제 등장을 했죠. 우리 유인석. 이소웅 유인석, 을미의병 때 활동한 의병장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문부가 왜군에 맞서 북관. 이 조선시대 북관이라고 불렸던 건 임진왜란 당시의 북관 대첩은 함경도예요. 함경도를 북관이라고 불렀어요. 자, 완전 국가대표 지역이에요.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죠. 국가대표. 자, 왕건이 나주. 이 당시 나주를 금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명을 갖고 있는 곳이 나주라고 알고 있어요. 고려시대부터 나주라고 불렸다고 하죠. 금성부터 이제 나주로 바뀝니다. 굉장히 고려와 왕건과 가까웠기 때문에 배 타고 내려가서 이걸 점령하고 견원도 이곳으로 내려와서 왕건에게 귀순했죠. 바로 나주, 금성, 신라수도 경주하고 이름이 같아요. 고려시대. 그리고 나주로 바뀝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나주, 금성. 같은 맥락입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자, 50번 마지막 문제. 나올 게 나왔습니다. 한국사 공부하는 이유. 이런 것들 때문이죠. 독도 문제입니다. 간도 문제도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안용복의 독도, 수호, 영국 거문도 불법 점령. 끝났네요. 러일전쟁 때 일본이 심한해현으로 강제 편입, 대한제국 칙력 41호로 울릉도 편입, 관할하도록 함. 일본의 태종관 문서에 일본과 무관한 지역임을 명시. 정답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문제 풀어보시면서 느끼신 부분들 신유형 문제들이 있고요. 문제가 조금씩 고난도, 까다로워지는 문제가 꽤 많았어요.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 꼼꼼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58회 시험 보시고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이제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표와 꿈을 위해 한능검 자격증이 추진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꿈까지 이루셨다면 한국사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교양으로서 심화 과정으로 여러분이 찾아가시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59회 60회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우리 박하사탐과 함께 준비하시기를 제가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합격을 하면 만점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함께 저희 개념교재와 개념편 강의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저희 신교재, 굉장히 잘 만들어진 교재니까요. 여러분 저희 교재를 통해서 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함께 만들어 보시죠. 이번 58회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